자, 이번 시간에는 한문 문법 21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11번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 품사 8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접속사 접, 속, 접속사. 자, 접속사 하는 거는 품사지요. 접속사 이랬으니까 품사인데 이건 낱말, 곧 단어예요. 낱말과 낱말. 그 다음에 구와 문장과 문장. 연결해주는 품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낱말 과 할 때 벌써 이런 게 보이잖아요. 과, 이게 다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첫 번째는 낱말과 낱말. 곧 낱말이라는 것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구하는 거는 절하고 구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절, 구, 절은 주어와 설명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와 설명어가 없는 거는 주어와 설명어가 있는 것이 절이고 주어와 설명어가 없는 것은 구예요. 구. 자, 우리나라 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낱말과 낱말, 낱말과 낱말. 주로 이제 명사 이런 거 생각, 명사, 대명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늘과 별, 하늘과 별, 과, 그렇죠? 나와 너. 낱말과 낱말을 얘기해. 이거 접속사예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 문장을 연결한다 하면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러면 그리고 하는 걸 우리 순접이라고 해요. 순접. 그러나 하는 걸 역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는 걸 가정이라고 해요. 요런 이제 순접, 역접, 가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과나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또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요런 데 해당되는 한자가 있어요. 그 한자를 우리는 접속사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이런 게 한문이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우리 예문이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낱말과 낱말이 된다. 낱말 단어와 단어를 이것해가지고 여, 그 다음에 여. 우리는 지금 한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문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여, 또 여. 물론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여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하면 와, 과, 밑, 나와 와, 너, 나, 밑, 너. 이것이 뭐라고요? 품사로서 접속사라. 자, 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와 이렇게 와가 밑에 나타나는데 또
하나 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역할을 해요. 접수사 역할을 해요. 자, 앞으로 이 여자는 쓰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간체자로 쓰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간체자로 이렇게 저는 그러고 간략한 줄이 체다 간체자라고 그러죠. 현대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것이 간체자로 쓰고 있죠. 자, 이제 낱말과 낱말 이어진 접수사를 하나 예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구와 구를 잇는다. 방수이 조어이다 써요. 이 다음에 조어 이것도 읽을 수 있겠죠? 전 읽어야 되거든요. 방수이 조어. 그 다음에 이 뜻을 알아야 되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하겠어요. 방은 찾다. 방문하다 듣고 찾다. 이거는 물. 조는 낚시하다. 어는 물고기. 여기 보면 물을 찾아. 물을 찾다. 설명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죠. 한문에는 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어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 물고기를 낚시한다. 이것도 물고기를 한 게 뒤에 가죠. 우리나라 말에도 물고기를이 앞에 먼저 나오죠. 물을이 먼저 나오죠. 한문에는 뒤에 가요. 이걸 목적을 해. 을을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보면 여기 있어요. 물을 찾다. 그리하여. 그리하여란 뜻의 인데 이게 접속사예요. 앞에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 누가 물을 찾다. 누가 하는 거 제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설명어 있으면은 절이라 그랬어요. 절. 주하고 설명어 없으면 구라 그랬어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구예요. 구. 구와 이것도 보니까 없어요. 주어가. 누가 하는 거고 누가 했는데 이것도 구. 구와 구를 연결해 줘요. 접속사가. 그리하여란 뜻으로. 자, 우리는 해석할 적에 물을 찾는다. 그리하여 낚시를 물고기를 낚시한다. 그렇게 잘 안 해줘요. 자연스레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죠? 앞에가 말 붙여가지고 찾아서 물고기를 낚시한다. 해석할 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문장이란 말 안에 보면 월 일어났어요. 월 하는 거는 문장이란 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월입니다. 문장에 순수한 우리나라 순우리말이 월이에요. 월. 그러니까 여러분 글월을 읽는다 이런 말 썼죠? 그때 월이에요. 순우리말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은 춘내이 화불견했어요. 그 다음에 화, 불, 개. 이걸 찢어야 되죠? 이걸 춘, 내, 이, 화,
불계에서 춘 뜻을 알아야 돼. 봄 보다 꽃 걔는 꽃이 피다. 이게 꽃이 피다. 문을 여는 것도 개지만 꽃이 피는 것도 개. 불은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뜻에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품사 동사 할 적에 조동사라고 그랬죠. 조동사 또는 앞에 보자를 붙여서 보조동사 이렇게. 요거는 뒤에 거를 본동사. 품사 동사에는 조동사 본동사가 있다. 조동사가 본동사가 있다. 자 이제 보면은 봄이 오다. 문장이에요, 그죠? 문장. 꽃이 피지 않았대. 이것도 문장이에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접속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품사가 이게 접속사예요.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봄은 왔다. 그러나 아래 그러나 뜻이. 그런데 그러면은 봄은 왔다. 그러나 또는 그런데 꽃은 피지 않았다. 자, 지금 이라는 거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 이거는 순적 역할 그리고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역접이라고 해요. 역접. 그러나 그런데 세 번째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다 써요. 그러면은 그리고란 뜻을 써야는지 그러나란 뜻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이거는 문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장을 보고 또 문맥을 보고 판단합니다. 문맥을 보고 다 써요. 이는 웬만하면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붙이기를 이는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맞는 접속사다. 다만 쓰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가 쓰이지 않습니다. 낱말 단어와 낱말과 낱말을 연결해 줄 적에는 이를 안 씁니다. 낱말과 낱말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낱말과 낱말을 이을 때 이를 쓰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여라든지 급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한문에 접속사 하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품사 우리 한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 지식 8가지가 있었어요. 8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에 나온 것이 품사였었어요. 품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품사를 맞죠. 품사는 한문에는 11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11가지. 한문의 품사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좀 다른데 대개 11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품사 11가지 한번 해볼까요? 명사 생각나십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요
동사, 형용사, 지정사. 그 다음에는 관형사, 부사, 또 뭐였어요? 관형사, 부사, 또 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 19페이지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네요. 수사, 숫자를 나타낸 수사, 동사, 형용사, 지정사, 관형사, 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탄사, 방금 한 접속사. 이러면 11가지가 됩니까? 해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하나 빠졌네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지정사, 관형사, 부사가 조사가 빠져요. 조사. 11가지. 그래서 보통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가지를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한꺼번에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체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체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지정사,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용언이라고 했어요. 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사. 우리나라 풀이로 했을 때 이다 아니다라는 뜻을 갖는 한자를 그랬죠. 그죠? 이다라는 뜻을 갖는 한자는 시가 있었고요. 그죠? 제가 또 위라는 걸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정사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동사에는 조동사 또는 보조동사 있고, 그 다음 본동사가 있다. 조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동사를 쓴다. 넣는 순서가 조동사를 먼저 넣고 본동사를 냅니다. 또 형용사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조 형용사가 있었고 본 형용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보조 형용사를 먼저 쓰고 본 형용사를 뒤에 넣는다. 관사, 이거는 명사를 꾸미는 품사죠. 이거는 관형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온다.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언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 형용사, 지정사를 꾸미는. 그렇지만 뭐 문장이나 구도 꾸미는. 부사도 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용언이 온다. 숫자는 1, 3, 4, 5, 1, 3, 4 이걸 얘기하라. 수사에도 보면은 1, 2, 3, 4 하는 기수가 있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 차례가 서수가 있고, 조사, 도와준 조사에는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체언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 전치사는 체언 앞에 위치하는 거죠. 체언 앞에. 후치사, 후치사는 어떻게? 후치 뒤에니까 체언 뒤에 위치한다. 체언이 뭐라 그랬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을 그랬죠. 세 번째는 종결시키는 거. 문장을 종결시키지 문장 끝에 붙이는 종결사가 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조사를 한다. 품사랑 보니까 다 사자가 들었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품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를 우리가 배운 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품사 보물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